아까 홍프로님이 그럼 개인적으로 세일즈 잘하려면 어떻게 해? 영업을 잘하는 조직이 되려면 어떻게 해? 그 질문 아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하고 연결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방금 우리 홍프로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걸 하나로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세일즈에는 크게 어떤 원리가 있어요. 이제 프린서플과 같은 원리가 있거든요. 음, 그건 이거죠. 음, 고객에게 팔려고 다가가면 고객은 물러서고요. 음, 고객의 문제에 집중하려 하면 고객은 다가섭니다. 아, 그래서 이 전략적 판매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걸 3P라고 하거든요. 예. 그게 첫 번째가 원리, 세일즈의 원리, 프린서플을 말하고요. 음, 두 번째는 프로세스입니다. 음, 성공 방정식과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practice, 훈련입니다. 음, 원리, 프로세스, 훈련.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융화를 이뤘을 때 개인이든 조직이든 영업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음, 음,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원리지만 전략적 판매에서는 다양한 원리들이 있어요.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편적인 뭐 진리나 어떤 사물의 이치 같은 거잖아요. 음, 이와 같이 판매에도 법칙처럼 적용되어지는 원리 같은 게 있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구매자 같은 경우는 특정한 접촉점 하나만 접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경제 구매자 그룹, 사용 구매자 그룹, 기술 구매자 그룹, 코치 구매자 그룹을 두루두루 접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판매의 법칙인 겁니다. 또 음, 세일즈가 보통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의 영업대표들은 계약이 됐으니까 아 신난다 하고 그 다음부터 고객을 소홀히 하기 싶거든요. 그쵸. 다음 거 계약 준비한다고 뭐, 네, 만난다고 하죠. 네. 근데 고객은요, 실제 계약이 돼가지고 납품이 된 이 시점부터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아, 특히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대형 뭐 서버 스토리지와 같은 대형 IT 솔루션 시스템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어떤 버그가 일어날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어요. 음, 그래서 고객 동기 급 강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객은 납품이 완료된 이후부터 불안에 떤다라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아마추어들은 나 계약 끝났으니까 아 신난다 하고 다른 고객 막 찾아서 매출 일으키기 혈안이잖아요. 근데 프로페셔널은 그렇게 안 해요. 계약이 난 시점부터 오히려 더 깊숙이 개입해서 고객을 케어해 줍니다. 한동안은 더. 아, 그러면 고객은 다른 경쟁사 영업대표와 비교하겠죠. 음, 열의 일곱 여덟은 다 계약 끝났다고 더 뭔가 예전보다 뭔가 느슨해지는 느낌이라면 프로페셔널은 오히려 계약 이후에 더 섬세하게 케어해 줍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더. 음, 음, 그때 고객은 감동을 받는 거죠.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아, 아, 그리고 아. 그러면서 그 해당 프로젝트에서 성공이 됐으면 추천을 요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에다가 어떤 납품을 했다. 그러면 삼성생명의 고객 좀 추천해 주세요. 뭐 삼성증권에도 추천해 주세요 해서 그 성공을 계속 연장시켜야 됩니다. 아, 이걸 요청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음, 요청을 하면 그 해당 담당자는 분명히 자기가 만족했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쪽에 추천을 할 거거든요. 그쵸, 그쵸. 예.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음, 근데 보통의 영업대표들은 말을 안 합니다. 음, 이런 아, 것도 하나의 판매의 법칙이라면 법칙인 거죠. 이게 세일즈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죠. 학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프로세스인데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보통 공장만 어떤 공정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 맞아. 예. 전문가 영업, 소위 말하는 이 전략적 판매의 영역에서는 그 공장의 공정과 같은 아주 전문적인 단계별 공정이 있습니다. 아, 영업도 그렇게 단계가 있을까 싶은데, 당연하죠. 고객을 만나서 만족시키고 제안하면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궁금하네요. 어떻게 네, 단,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콜드콜을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음, 콜드콜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걸 과정을 우리가 보통 프로스펙팅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프로스펙팅은 먼저 고객을 발굴해야 돼요. 음, 그 다음에 고객을 조사해야 돼요. 그 음, 다음에 고객을 컨택하는 거죠. 아, 발굴, 조사, 컨택. 발굴, 조사, 컨택. 요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프로스펙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스펙팅, 이 예. 프로스펙팅은요, 쉽게 정의하면 적합한 고객과 부적합한 고객을 분류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콜드콜을 해서 설사 상대가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프로스펙팅의 개념을 알고 접근하는 사람은 상처가 없는 거죠. 아, 왜?
난 그저 적합한 고객과 부적합한 고객을 분류하는 것 뿐이니까. 저쪽에서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땡큐 해야죠. 왜? 더 이상 그 고객한테 더 이상의 불필요한 리소스를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적합하지 않은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프로세스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 1단계, 고객 발굴이라고 그랬죠. 예, 예. 고객 발굴을 느슨하게 하고 온전하게 마무리하지 않으면요. 2단계 고객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고객 조사가 면밀하게 섬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객 컨택할 때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이거죠. 발굴을, 조사를, 컨택을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나누어서 각각의 영역에서 해야 할 역량을 제대로 투입하고 준비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성공하고 그 다음 단계가 성공하는 거지. 절대로 1단계, 2단계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는데 3단계 콜드콜 해가지고 성공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할 수는 없네요. 예. 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해서 세일즈 프로세스고 마지막에 프랙티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식 경영이라고 한다는 것, 지식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운이나 어림짐작이나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개인기로 극복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방금 말씀드렸던 세일즈의 원리나 프로세스를 본인의 것으로 내재화시켜야 되고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략적 판매, 전문가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3P를 얼마만큼 자신의 것으로, 조직의 것으로 내재화하느냐의 승부가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